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따생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너무너무 오랜만에 왔네요. 오늘은 이제 5월 달에 있을 이제 행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카네이션을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기본적으로, 화선지 해볼 거기 때문에 뭐 두방지라든가 이합지 내지는 화선지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감은 저는 이제 동양화 물감을 사용을 했지만 기존에 수채화 물감이 있으시다면 수채화 물감으로 하셔도 무방하니까요. 한번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응용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본적으로 꼭 그리시는 것만 알면 그냥 이렇게 색감으로 표현한다든가 이렇게 스티커, 아파 스티커 요즘 많잖아요. 이거 두송이는 아파 스티커거든요. 이렇게 그림을 그린 다음에 먹물을 외곽에 이렇게 살짝씩 라인을 둘러서 이렇게 해줘본 모습이에요. 그리고 요것은 이합지입니다. 이합지 A4 용지 정도 사이즈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서 이제 원하시는 모양대로나 형태로 글씨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또 이렇게 그냥 깔끔 버전으로 이렇게 해보았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꼭 그리기만 알면 이렇게 응용하시는 게 가능하시니까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깔아주시고, 오늘 사용할 건 약간 이합지인데요. 이렇게 종이 비교를 내시면 약간 이렇게 미색 정도의 색깔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화이트 색이고요. 흰색이고. 그러니까 이합지 약간 미색을 이번에 사용해 볼 건데요. 그러니까 이합지 A4 용지라서 이거 뭐 작게 하시려면 또 오려서 작은 이제 액자 같은 데 끼워 주셔도 되고, 이제 A4 용지로 크게 하실 분들은 A4 용지로 또 하셔서 또 액자에 맞춰서 선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두방지에 하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일단 연습 한번 해볼게요. 일단 동양화 물감 사용했고요. 수채화 물감도 무방하니까 민하필 소를 이용했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흰색으로 전체적으로 입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끝에만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색상 한번 보시고요. 투톤이 나올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주신 다음에 일단 약간 위를 바라보는 쪽 먼저 한번 해볼게요. 약간 이제 반달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달. 그래서 이렇게 똑똑 찍어주세요. 약간 카네이션이 위에 부분이 약간 이렇게 오돌토돌하잖아요. 약간 볼록볼록. 네, 그거를 이용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꾹꾹 찍어주시고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여기가 이제 어느 정도 이게 마르면 그러니까 그라데이션 형태로 지금 바깥쪽으로 흰색이 되어져 있는 게 보이시죠? 또 끝부분에 다시 이렇게 물감을 끝부분에 묻히셔가지고요. 요 위에 부분 있죠? 위에 부분의 모양을, 안쪽 모양을 잘 살려가시면서 이렇게 뚝뚝 찍어줍니다. 원하시는 방향, 그러니까 붓을 쓰기 쉬운 방향으로 붓을 돌려가면서 쓰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아래쪽으로도 하나 살짝 이렇게 해주시고, 네, 측면을 바라본 거, 약간 위에 쪽 이제 반달 모양으로 옆면에서 본 거고요. 이번에는 또 흰색과 끈색을 묻혀주시고 약간 봉오리 느낌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얇게도 옆에 이렇게 살짝 새를 떼놓고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것은 이제 조금 피고 많이 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조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여기 봉오리진 것보다 조금 더 피게 하고 싶다 그러시면 이런 식으로 또 찍어두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정면이 있는 거 한번 해볼게요. 사방으로 퍼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원 안쪽부터 해주시고 외곽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흰색을 이렇게 보시면 이제 흰색하고 붉은색이 있잖아요. 흰색을 중간에 묻히기가 어렵기 때문에, 왜냐하면 색깔이 또 섞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흰색으로 물감을 만들어 놓고요. 잠깐 보여드리면 위쪽에만 물감을 이렇게 살짝 부어주기도 했어요. 이렇게 위쪽에만 물감을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이렇게 부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중간에 그냥 찍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이게 조금 더 편한 것 같아가지고 또 끝부분에 이렇게 찍어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원을 그리겠습니다. 찍어주시고 종이가 만약에 쓰시기 불편하신 분들은 한 방향으로서 힘들잖아요. 근데 종이가 작기 때문에 편하신 방향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또 얘가 흰색 위쪽으로 꽃이 겹치는 것처럼 중간중간에 물이 좀 부족하시면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서 이런 식으로 돌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원 모양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크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방으로 지금 돌려놓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 안쪽을 진한 색으로 이렇게 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를 보여드리면 가장 진하게 농도를 진하게 하셔서 중앙 부분에 꽃잎들이 이렇게 마구 좀 이렇게 얽혀 있는 모습으로 좀 진하게 농도를 내주시고요. 다시 한번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아까 좀 전에 했던 것과 같은 방법이죠. 흰색과 이렇게 묻혀주시고 끝부분에 붉은색을 묻히셔서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고 싶은 위치에 이런 식으로 전부 이렇게 빨갛게 안 돌리시고 중간중간 이렇게 조금만 보이게 이런 식으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런 다양한 각도에서 보시고 응용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흰색으로 이렇게 남아져 있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해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색깔은 다양하게 이제 응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좀 더 만약에 뭐 진한 색으로 하고 싶다 그러시면 중간에 이제 원하시는 색깔로 섞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한국화 물감 중에서 지금 홍매색을 이용해서 지금 이거를 했는데 지금 제가 원래 했던 것보다 지금 화면이 되게 좀 핑크핑크하게 나와가지고 색상을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한 것은 이제 민화필 소로 해본 거고요. 요것으로. 그리고 요것은 선묘필 소자예요. 그래서 요것으로 한번 또 이용해서도 해보겠습니다. 혹시 두 가지 붓이 다 갖고 계신 분들은 뭐 두 가지 중에 써보시고 좀 더 편한 걸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엔 이 붓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게 좀 더 물을 좀 많이 머금는 것 같아가지고. 자, 이번에는 흰색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아까 홍매색 한 색깔로만 약간 연한 계열을 핑크로 이렇게 물로 아주 연하게 해주시고요. 끝 부분에만 진한 색을 입혀서 농도만 조절을 해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아까 같이 저기도 이게 아까보다 조금 더 두꺼운 붓이거든요. 끝쪽에만 묻히셔서
식으로. 자, 이렇게. 이건 아까 제가 흰색을 처음 바르고 한 색깔이고요. 이것은 그냥 농도만 조절해서 한 거예요. 아까 풀어놓았던 홍매색을 그냥 물을 많이 타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연한 색을 입혀주신 다음에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끝부분에만 이렇게 빨간색을 농도의 진한 색을 이렇게 입혀서 이렇게 좀 더 진하게 하면 이렇게 나오겠네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색깔이 좀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했던 색깔은 제가 빨간색 위주로 하기는 했는데 지금 제가 화면에서 보니까 약간 좀 더 핑크색으로 보여서 색깔을 조절을 했으니까요. 구독자님들께서는 원하시는 색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줄기하고 잎은 식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거는 2합지고요. 저는 이렇게 A4용지 정도의 사이즈의 액자를 넣고 싶어가지고 2합지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2합지에 A4 용지, A4 크기만한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반원, 그 다음에 정면에서 보는 거, 그 다음에 살짝 측면에서 보는 거, 그 다음에 봉우리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한번 꽃을 넣어보도록 하고요. 중간에 제가 보라색 꽃을 하나 좀 쨍하게 넣고 싶어가지고 보라색도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물감을 사용했어요. 바이올렛 수채화 물감입니다. 이거 동양화 홍매색이 없으신 분들은 근데 수채화 색감 중에서 붉은색 계열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위치를 이렇게 잡아주시고 연한 농도로 먼저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끝부분에만 진하게 농도를 묻히셔서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모양이 제가 지금 저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하다 보면 똑같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측면은 반원이고 정면은 원이고 봉우리는 조금만 보인다는 거 그것만 이해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가로 형태로 한번 해볼게요. 조금 끌어서 네, 마른 다음에 해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여기 이제 밝은 부분에 이제 들어갈 수 있어가지고 색상이 이제 카네이션이 잎이 약간 좀 이렇게 오돌도돌하잖아요. 이렇게 측면, 그다음에 이쪽에도 측면 한번 해볼게요. 좀 많이 보여드리려고요. 종이를 약간 돌린 다음에 사용하시면 되겠죠. 길게 찍어주시고 자, 이렇게 보시면 윗부분이 지금 밝아졌죠. 밝은 거 위로 경계를 두시면서 하셔야 밝은 것도 보이고 진한 것도 보이게 됩니다. 붓은 항상 사용하시기 편한 방식대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뒤쪽에 보이는 거 오돌도돌하게 너무 예쁘게 하시려고 그러다 보면 그게 또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냥 툭툭 손 가시는 대로 이렇게 해서 측면 일단 꽃은 그린 다음에 이제 배치를 추후에 이거 흰색이 지금 들어가가지고 안경을 안 썼더니 죄송합니다. 이게 흰색이 있는 걸 몰랐어요. 팔레트에 안 보여가지고요. 지금 한 가지 색깔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 농도만 조절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빵으로 이렇게 돌려서 너무 많이 찍혀진다 그러시면 티슈로 금방금방 이렇게 닦아내실게요. 올라가면서
아까는 연습하느라고 좀 크게 했는데 지금은 너무 큰 게 하지는 않을 거라서 그리고 뒤에 추가로 더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사이사이 공간을 잘 보시면서 따쟁이는 주로 이제 색연필 수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색연필 일러스트 수업을 우리 구독자님들하고도 조만간 제가 영상을 좀 올려드리면서 많이 뵙고 싶긴 하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올렛 또 한 가지 색깔 붉은색이랑 살짝 섞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살짝 섞어서 1단계로 연한 농도로 색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진하게 끝에만 이렇게 붙이셔서 이쪽에다가 일단 봉우리를 한번 해볼게요. 너무 물이 많다 싶으면 그 티슈로 찍어주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이쪽으로 약간 측면의 모습으로 이렇게도 한번 해보시고 여기서는 중앙에서 살짝 측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약간 똑똑똑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마음에 드신 색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쨍하게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다음에 줄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녹색 계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이거는 뭐 무슨 색이다 말씀 안 드리더라도 녹색깔 저는 여기다 바이올렛을 살짝 섞어 주었어요. 그다음에 꽃 받침을 해주시고 원하시는 방향으로 연결 네,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역시 원하시는 색깔 농도를 만드신 다음에 노란색이나 연두색, 바이올렛 그리고 함께 썼던 붉은 색깔 이렇게 해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나 오랜만에 올린 티가 납니다. 죄송해요. 안쪽에서 바깥쪽 쭉 이쪽을 안 그려줬었네요.
살짝 어둡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잎을 자꾸 추가하고 있어요. 잎이 많아야 전 이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중앙에서 살짝 지금 옆쪽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중간에 좀 같이 전체적으로 좀 어우러졌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중간중간에 잎을 이렇게 그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브라운 계열도 뭐 섞으셔서 살짝 좀 뭉툭하게 나왔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볼 수 있게 이렇게 살짝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꽃을 중앙에 이렇게 넣어봤어요. 어떠신가요? 마음에 드시나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하신 후에 저는 이렇게 화홍붓인데요. 이렇게 2호예요, 수채화붓. 그래서 요거로 그냥 글씨를 써주었어요. 물론 이제 세필 좀 가늘게 이런 붓이, 서예붓이나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은 그냥 글씨를 쓰셔도 되는데, 작은 글씨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세필스러운 게 얇은 게 좀 쓰기가 좀 수월하잖아요. 붓대가 짧고. 그래서 굳이 꼭 서예붓이 아니더라도, 큰 붓을 이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 작은 붓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필로.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원하는 문구로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뭐 어버이날 관련돼서 이제 쓸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저도 이제 골라가지고 이렇게 쓴 건데요. 이렇게 이 중에서 제가 이렇게 어머니 꽃이라는 글이 있는데 요것을 원래 요렇게 썼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세로로 한번 써보고 싶어가지고요. 요것을 요거 있잖아요. 이것은 이렇게 붓을 그냥 이렇게 위로 올려놓고 그 아래로 그냥 글씨를 썼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맞추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하시는 문구를 보시고 고르신 다음에 저는 이렇게 한번 넣어보고 싶어서요. 이렇게 넣어볼까요? 이렇게. 요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하네요. 이렇게 해서 한번 짧은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 꽃 이렇게 해서 글씨까지 이제 써 넣어 보았는데요. 여기다 이제 직인이나 킬리 하시는 분들은 하나씩 이제 갖고 계실 도장도 저는 꽃 이쪽이랑 여기 끝에 이렇게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가 좀 약간 허전한 감이 있잖아요. 제가 약간 지금 아래쪽으로 했기 때문에 그 위쪽에다가 약간 이렇게 좀 프리기를 해주시면 좀 더 덜 허전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써주었고요. 이쪽으로 이제 좀 허전하다 생각이 들면 이제 여기다 추가적으로 꽃을 더 이제 그리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일단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나름 그냥 좀 제가 좀 아래로 하긴 했지만 구독자님들께서는 약간 좀 위쪽으로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위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작품을 완성을 해 보았습니다. 구독자님들 마음에 꼭 드셨으면 좋겠고요. 꼭 이제 짧은 문구도 좋지만 이렇게 굳이 뭐 너무 예쁘지 않더라도 이렇게 이제 세필붓으로 여러분만의 이제 글씨체를 이용해서 이렇게 쭉 내려가시면 또 약간 좀 멋스러운 글씨가 나올 것 멋스러운 이제 작품이 나올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 꽃이 좀 마음에 들지 않긴 하지만 갑작스럽게 제가 원래는 이쪽이 제목을 쓸까 하다가 갑작스럽게 마음이 좀 변경되어가지고 이쪽으로 좀 넣었는데 살짝 좀 이쪽에 제목은 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구독자님들 나름대로의 작품으로 완성하시면 될 듯해요. 자, 그래서 일단 요거랑 요거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이건 이합지입니다. 모주 요렇게까지 이렇게 해서 오늘 제 뭐 어버이날 그다음에 스승의 날도 있죠. 행사를 맞이해서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합지에 오늘은 카네이션과 글씨도 이렇게 써놓아 봤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님들 마음에 오늘도 아주 쏙 드셨으면 좋겠고요. 따쟁이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예쁜 엽서로 예쁜 그림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따쟁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